안녕하세요, 곤입니다. 오늘은 먼저 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디솔더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동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일단 디솔더기의 원리가 보면은 이쪽에 여기가 이제 히팅 코어가 들어있는 부분이죠. 여기 이제 가열을 하고 여기 보시면 구멍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열을 해서 납을 녹인 다음에 트리거를 당기게 되면은 이 트리거를 당기게 되면은 본체에 있는 펌프가 작동을 하면서 공기를 슉 빨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납을 빨아들이게 되는데, 빨아들여진 납은 중간에 이제 필터에 모이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이건 이제 필터를 제가 빼고 있습니다. 납이 이렇게 차 있죠? 제가 한번 필터를 털어가지고 이게 납이 좀 군데군데 들어있는데, 여기 납이 차고 이 필터를 이제 청소를 해줘야 되죠. 제가 쓰는 이 하코 FM2024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필터가 일회용입니다. 편하죠? 편한 만큼 대신 필터가 좀 유지비가 좀 들어갑니다. 요거 이제 필터가 돼 있고, 하코 FM2024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회용 필터를 쓰는데, 이제 좀 요거보다 아래 이제 보급형 모델들 뭐 하코 474나 뭐 472, 470 이런 모델들은 필터가 일회용이 아니라 그 안에 플라스틱 필터가 있고 필터 파이프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스프링 필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스프링 필터에 납이 차면은 그 스프링 필터를 통째로 버리거나 아니면은 스프링 필터에 있는 납을 털 수 있으면 털어주고 다시 재활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보시면은 팁의 구조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제 팁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 이제 뭐 전기 연결 안 된 거니까 열이 안 오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전기를 이렇게 여기서 이제 전원이 연결이 되고요. 24V 교류 24V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실제 가열되는 부분은 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이 지금 디솔더기가 이건 많이 이제 개량된 형태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은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현존한 디솔더기들 다 장단점을 구분해봤을 때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장 진보된 형태라고 보는데, 뭐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지금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보시면 노즐 끝에서 이 납이 빨리 올라오는까지 이 배럴이 굉장히 짧거든요. 이게 짧기 때문에 이 안에서 납이 막히는 확률이 그만큼 적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다른 모델들하고 달리 이 히터하고 팁하고 일체형입니다. 일체형이기 때문에 그 뭐 히터에서 팁으로 전달되는 열이 뭐 전도율이 굉장히 좋죠. 바로바로 전달이 되는데, 문제는 일체형이다 보니까 이거 하나 가려면 비쌉니다. 이게 국내 지금 유통 가격이 개당 한 10만원이 좀 넘어가거든요. 그 정도 되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디솔더기가 보면은 크게 타입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물리적인 형태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권총처럼 생긴 거를 건 타입이라고 하고, 그 보면은 서양에서 보통 이제 미국이나 뭐 이런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건 타입보다도 이거를 이제 펜슬 타입을 더 선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더 많이 유통이 되고요. 이제 FM2024 같은 경우에는 건 타입과 펜슬 타입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립을 띄어내면은 이렇게 펜슬 타입이 됩니다. 펜슬 타입은 이렇게 잡고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해서 작동을 시키죠. 그럼 펜슬 타입하고 건 타입이 과연 어느 한쪽이 더 좋은가? 그건 없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펜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더 가볍겠죠. 그리고 팔꿈치로 여기 바닥 이렇게 그 데스크에, 작업 데스크에 받치고 이렇게 내려서 하면은 거의 뭐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팔을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죠. 근데 대신 열이 그만큼 전달이 손에 빨리 오겠죠. 그래서 그게 좀 불편하고요. 이것도 나중에 하다 보면 이거를 쥐고 있는 이 손이 좀 아파요. 그래서 펜슬 타입은 그러니까 한 판 정도 디솔더 하기에는 편한데, 한 번에 뭐 3-4판씩 디솔더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형태입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래서 펜슬 타입은 사실 좀 맞진 않고요. 이렇게 건 타입 같은 경우에는 팔은 좀 들어야 되죠. 이렇게. 근데 대신 열이 손에 오질 않기 때문에 한 번에 뭐 한 4-5판씩 디솔더를 해도 그게 뭐 이제 부담되는 게 없죠. 그리고 이제 뭐 여담인데, 이게 여기가 좀 서거기는 느낌이 있어서 트리거가 듀퐁의 크라이톡스를 이용해서 좀 윤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거기는 느낌 많이 없어졌네요. 자, 그럼 실제로 설명은 이만큼 하고요. 설명은 이제 하고
실제로 디솔더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기계를 켰고요. 여기 이제 열이 올라옵니다. 이거는 이제 기판의 종류에 따라서 디솔더기에서 세팅하는 열을 다 달리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거는 체리 순정 기판이고 ROHS 규정이 적용되기 이전의 기판입니다. 그래서 유연납이기 때문에 굉장히 녹는 점이 낮고요. 그래서 보통 이 경우엔 디솔더기 온도를 뭐 한 300도에서 350도 사이만 맞춰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310도로 세팅해서 이거를 작업을 하는데요. 310도로 세팅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는 아니고 제 디솔더기가 세팅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가 310도입니다. 이게 온도가 너무 낮게 되면은 납이 올라오다 이 배럴에서 막히거든요. 그래서 제조사에서 임의적으로 사실은 360도가 최저 온도예요. 360도가 최저 온도인데 저게 이제 오프셋 기능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0도 범위에서 제가 오프셋을 맞출 수 있거든요. 그 오프셋까지 활용을 해서 실제로 온도를 마이너스 310도로 맞춘 겁니다. 디솔더 하는 방식은 간단해요. 이거를 그냥 갖다 대면은 납이 녹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쑥 갖다 단면 기판이기 때문에 대면 바로 녹습니다. 대면 녹고 이렇게 흔들면은 이제 납이 녹으면 이게 흔들리거든요. 빨아당기면은 다 빨아 올라가죠. 이걸 흔드는 거는 사실 단면 기판은 이렇게 앞뒤로 그 소자 리드를 흔들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뭐 양면 기판이다 그러면 스롤 안에 납이 차 있기 때문에 흔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 이 리드하고 그 스롤 동박이 딱 붙어 있다. 근데 물리적으로 그 위치로 딱 이렇게 밀리고 있으면은 접촉된 부분에 납이 빨리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디솔더를 다 해놓고 땡기면 이제 스위치가 빠지지 않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빨아주고 스위치 쪽도 이렇게 해서 한번 흔들면서 빨고 그 다음에 여기도 빨고 그러면은 쏙쏙쏙쏙 다 빨리죠.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깨끗해요. 예. 이게 디솔더기로 하게 되면은 굉장히 기판이 깨끗하기 때문에 특히나 뭐 이런 공제 기판들 이제 이거 그 더치트 기판이거든요. 더치트 기판을 제가 디솔더를 이제 한 건데 보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디솔더가 됐죠. 그죠? 이게 많은 분들이 뭐 디솔더를 하면은 뭐 동박이 금방 상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스롤 기판들 동박이 상하는 이유는 디솔더를 해서 상하는 게 아니라 디솔더를 할 때 동박에 계속 열을 주고 있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녹지 않은 상태에서 납을 빨아들여 가지고 납이 스위치를 붙들고 있는데 스위치를 힘으로 뽑게 되면은 동박이 딸려 나오는 거죠. 사실 그 디솔더기만 죄송합니다. 디솔더만 요령껏 하거나 아니면은 기계만 좋은 거 쓰면은 디솔더 여러 번 해도 사실 별 손상 안 가요. 저 개인적으로는 더치트 기판 하나 연습 삼아서 한 5번인가 6번까지 디솔더 해가지고 스위치 붙였다 뗐다 해봤거든요. 근데 동박 짱짱합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단 주의하실 거는 조립하실 때 제가 팁이라고 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스위치를 보면 구멍이 4개죠. 큰 구멍이 2개 있고 작은 구멍이 2개 있는데 다이오드 구멍하고 스위치 구멍이죠. 이 중에 어느 게 디솔더가 힘들까요? 예, 작은 게 디솔더가 힘듭니다. 왜냐면 구멍이 작기 때문에 납이 그만큼 안 빨리거든요. 큰 거는 납이 빨리 올라오려면은 이 뒤쪽에서도 이제 공기가 빨리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공기가 들어와야 여기도 빨려 나오는데 작은 구멍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많이 쓰는 방법은 작은 구멍의 경우에는 다이오드를 기판에 붙이는 게 아니라 다이오드를 스위치에 내장을 해서 이거를 납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판 뒤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납땜을 하죠. 이렇게 납땜을 해서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할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보면은 얘는 제가 이제 바싹 잘라내는 툴로 이제 잘라내서 이제 거의 간섭이 없는데 물론 가끔 제가 이제 재조립을 하게 되는 키보드들 보면은 뒤에다 다이오드는 붙이셨는데 일로 납이 잔뜩 올라와가지고 스위치가 밀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모범적인 예를 하나를 보여드리면은 이게 잘 보일려는지 모르겠는데
보겠습니다. 이게 잘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초점이 잘 안 잡히네. 예. 그 다이오드 박힌 데가 여기 이런 데죠. 보시면은 납이 위로 올라오질 않고 동박의 일부면은 아예 납이 안 붙었죠. 그 속에만 딱 차서 요 정도까지 왔는데 요렇게 납땜을 하고 바싹 자를 수 있는 커터로 잘라내면은 간섭이 없죠. 물론 조금은 올라와도 돼요. 제 경험상 그 부분에 올라오는 부분이 한 0.2mm에서 맥시멈 0.3mm까지는 올라와도 스위치하고 간섭은 없는데 높이만 보면 그런데 문제는 넓게 퍼지면 스위치하고 또 간섭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안 올라오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좀 더 디솔더를 하는 거를 볼게요. 뭐 이렇게 디솔더를 하는 순서는 보통 이게 큰 접점하고 작은 접점이 있는데 저는 작은 접점을 먼저 디솔더를 합니다. 왜냐면 작은 접점이 디솔더가 더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디솔더기 필터에 납이 많이 차게 되면은 아무래도 공기를 빨아들이는 힘이 약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작은 구멍을, 특히 스롤 기판의 경우에는 작은 구멍을 디솔더를 할 때 납이 안 빨리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거를 먼저 뭐 이렇게 다 디솔더를 하고요. 네, 잘 되죠? 네, 작은 거를 이런 식으로 다 디솔더를 하고 그 다음에 큰 거를 이렇게 디솔더를 하면은 모든 것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디솔더기를 구매를 하시려는 분들이 있다면은 팁을 어떤 사이즈를 구매를 하면 되냐면요. 체리기판의 이 메인 스위치 있죠. 요거 디솔더 하는 데는, 그러니까 디솔더기 팁 구경을 택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지금 제가 디솔더를 하나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 위쪽에 구멍이 있는데요. 이 구멍이 아마 그 체리 레퍼런스를 보면 이게 1.5에서 1.3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1.5로 돼 있었던 것 같은데 1.5면은 사실 요것만 디솔더를 한다라고 하면은 제일 좋은 팁은 그 구멍하고 같거나 그 구멍보다 조금 큰 겁니다. 그래서 1.6파이 구경으로 팁 홀이 뚫려 있는 디솔더기가 제일 디솔더하기 좋아요. 스위치 자체는. 근데 문제는 이 아래에 있는 이 다이오드 홀, 이 부분을 디솔더 할 때는 또 안 그러거든요. 이게 아마 레퍼런스가 거의 한 1mm나 1.2mm 사이로 뚫렸을 텐데 그러면 그 사이 값으로 해줘야 되죠. 그래서 디솔더 팁을 두 개를 뭐 따로따로 굳이 따로따로 쓰시겠다면은 위에 구멍은 1.6파이, 아래 구멍은 뭐 한 1.0파이 정도 쓰시면은 굉장히 잘 빨릴 거예요. 근데 팁 갈아 끼우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툴이 있어서 이거를 사실 뜨거운 상태에서도 그냥 뽑혀요. 이거 청소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 뽑고 이거 이제 해서 청소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안 되고 이거를 파이프 렌치를 이용해서 너트 풀고 뽑고 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화상 위험도 있기 때문에 팁은 원 사이즈로 1.3파이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단 1.3파이의 경우에는 알프스 스위치를 디솔더 할 때는 팁이 잘 안 들어갑니다. 알프스는 1.6파이로 디솔더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체리 계열만 하시겠다 그러면은 1.3파이 팁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알프스를 하시겠다 그러면은 1.6파이 팁을 쓰시면 됩니다.